안녕하십니까. 자연 탓하는 남자입니다. 어, 요즘은 새로운 재미거리가 생겼어요. 예전에 젊었을 적에 어, 한번 타고 싶었던 차라든가 또 갖고 싶었던 그런 차들을 이렇게 조금씩 에, 감상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갖는 게 요즘 제가 취미입니다. 그뭐 올드카 정도는 아닌데 올드카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차들을 싸게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차를 가지고 음, 만지작거리는 그런 재미. 시간이 좀 공이 들고 시간이 좀 들어도 그 차를 통해서 어떤 재밌는 소일거리가 되지 않나 싶고, 우리 나이 때에는 뭐 그래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40대에 바쁘게 지나갔던 그 시간만큼이나 나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올드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물론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 차를 막 가꾸고 막 하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고, 근데 근래 와서 이제 차를 아주 싸고 어, 좋은 차는 없죠. 싸고 좋은 차는 없는데 그냥 경상도 말로 허른 차를 하나 사와서 그 차가 뭐 군데군데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고장난 것도 많고 녹도 많이 타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내 손으로 만져서 그래도 차가 더 이상 노화되는 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차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 올드카는 저는 깊이 차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는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막 그렇게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도 아니고 또 차를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된 차에 그런 매력에 추억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 차를 예전에는 제가 새 차를 늘 바꾸고 또 새 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새 차가 굳이 뭐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아주 좋아요. 편하고 더 신경 쓸 게 없을 정도로 좋은데 근데 우리 문화가 새 거만 자꾸 어, 좋아하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술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옛 것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의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옛 것이 있어야 지금의 것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옛 것에 대한 또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러한 모습과 디자인을 하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타고 있는 차가 239 50i 2002년식 모델인데요. 차는 좀 많이 탔습니다. 28만 킬로 정도 돼가는 차인데 군데군데 뭐 세월의 흔적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녹도 많이 타고 또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찍히고 세월만큼이나 고생을 좀 많이 했겠죠. 사람도 그만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흠집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만큼이나 사람을 싣고 노면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었고, 그 데미지 속에서 각 부품마다 마모가 돼서 노화의 형태로 나타나서 관절이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이제 세월이 가면 그렇게 변하는 건데,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는 것은 소모품이죠. 소모품인데, 차를 소모품만 보지 말고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차의 어떤 기능과 모양, 디자인, 어떤 이 달리는 어떤 그 특징, 뭐 그런 주행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차가 재밌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나이 들어서 웬 주책이냐고요? 근데 뭐 그닥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50대 남자들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예, 일도 그렇고 뭐 체력이 좋아서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막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아서 특별한 어떤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서민들이죠.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그닥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에, 문화 자체가 일만 하고 뭔가를 자꾸 어, 보여줘야 되고 결과를 바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때 고장 한다는 게 텃밭이나 가꾸고 뭐 산이나 가고 뭐 그 정도죠. 예, 운동이나 좀 하고. 근데 외국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나이가 저렇게 많아도 차를 자유자재로 만지고 또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외국 사람들이 보는 그 차에 대한 그 관점은 그 문화 자체가 어, 달, 달리는 것, 탈 것에 대한 어떤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문화가 아주 짧은 시기에 비약적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요즘 나오는 모델들이 이쁘고 좋긴 한데 좀 식상한 면도 좀 있어요. 왜냐면 그 감성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다듬어서 나오는 차다 보니까 조금 인간미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저의 이제 주관적인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보는 관점에 요즘 세대와 우리 세대, 그 전 세대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자동차 문화가 발전되고 그만큼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의 스토리를 보면 국산차들이 어떤 그 올드카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차를 만들 때 어, 원가 절감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게 뭐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좋은 재료를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가 빨리 사가버리고 마모되고 조기 폐차의 어떤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 차들을 보니까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239도 차가 뭐 다소 녹이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녹이 깊게까지 베이지 않았어요. 겉에만 살짝 베이다 보니까 사포로 몇 번 밀면 이게 어, 아주 새 어떤 하얀 부분이 이제 돌출이 되는 건데, 하여튼 재료를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가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차가 썩어서 버리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제 차를 만져보면서 느낀 점인데,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달리는 목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만지면서 손끝에서 오는 저 즐거움이랄까요? 뭐 그런 거죠. 내가 돌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놀고 먹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일이 있는데 어,
그 와중에 이제 쉬는 시간 또는 쉴 때, 쉬는 날에는 여지없이 차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썩은 차를 갖고 하느냐, 외제차 못 타서 환장했냐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제차라는 걸 떠나서 그냥 차로 봤을 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주행 질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차를 디자인했을 때 그 시대적 배경, 어떤 디자인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고 사람들이 그런 디자인을 좋아했고 그 개발자의 의도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금씩은 되는 것 같아요. 예, 큰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한 개인의 차주로 그 차를 봤을 때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 BMW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뭐 국산차도 많이 타봤지만은 주행 질감이 좀 달라요.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외제차를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산차도 요즘 더 많이 잘 나오죠. 엄청 좋은 성능을 가진 차들이 많은데 또 나름대로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BMW는 BMW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어, 또 벤츠는 벤츠의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듯이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인 그 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잘 엮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고 세계 많은 차주들이 소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걸 보면 자동차 문화는 단순히 어떤 뽀대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일절 지식도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차를 몰면서 차를 손보면서 느꼈던 점을 이 화면상으로 나마 이렇게 담아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잘 못하는데 여기는요 제가 노는 그 공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뒤에 보이죠? 뭐 가지가지 뭐 자동차 용품도 있고 이것들은 제가 이제 차를 만지면서 예전부터 조금씩 하면서 기존에 있던 차들에서 떼놓은 어떤 그런 그 백밀러든가 사이드 밀러죠.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놔놨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239의 그 사이드 밀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뒤쪽에 모하비도 있고요. 저 꼭대기에는 이제 옛날 레스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면 다 쓰레기니까 그냥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냥 나눔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엑스시스 1세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모하비 그것도 이제 1세대죠. 그 380 KV380인데 2륜입니다. 근데 요즘 모하비 차가 휘발유 차가 초창기에만 잠깐 나왔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1세대물에서 이제 460하고 380 딱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이제 휘발유차로 나오고 460은 4륜구동으로 지금 나와 있고 380, JV, KV인가요? 하여튼 그런 차들은 다 2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380이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구하려고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380은 특히 이제 그 에쿠스 엔진하고 동일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은 뭐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거 구하기 쉬운데 뭐 실링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보니까 하루 이틀 3일씩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해서 타고 다니고 잘 나가요. 차가 너무 잘 나가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가져온 차는 BMW 5 시리즈 230 530i 3000cc 차입니다. 그래서 타보니까 역시 BMW 묵직하게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달라요. 그리고 어, 고속도로상에서 한번 달려보니까 주행 질감도 좋지만 주행 안정성이 아주 좋은 차고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28만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게 지친 녀석이 없어요. 관리를 잘한 차인 것 같기도 하고 관리를 잘했고 그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씩 갈았어요. 제가 예, 갈고 좀 최근에 이제 가른 게 이제 워셔 통의 모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윈도우고 안에 이제 하나는 또 헤드라이트 안에 또 쏴주는 게 있는데 하나만 고장 나는데 그냥 가는 김에 다 갈았고 그다음에 운전석 와이프대가 지금 주문해놨는데 가격 꽤 비싸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플로 센서 하고 D사 밸브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지금 아직은 제가 뭐 특히 차가 크게 문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에어플로 센서는 그 냉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차가 서 있을 때라든가 보면 부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갈아보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D사 밸브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가격대는 뭐 그냥 조금 그래도 저 정도는 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고 이거죠. 이제 차가 비싼 차일수록 그러니까 급이 높은 차일수록 유지비, 수리비, 부품비는 비싸요. 그리고 낮은 단계의 차일수록 유지비, 부품비는 좀 그래도 이제 이 530i는 이제 많이 팔린 차이다 보니까 부품이 잘 나와요. 그리고 BMW 서비스 센터가 다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할 때도 쉽게 그런 거는 우리 자동차 한국 자동차 회사가 조금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비자를 다루는 그 사람 태도라든가 친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품이라든가 서비스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런 거는 배워야겠구나. 차는 단순히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문화가 발전이 되려면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이커에서 차만 만들고 부품이 수급이 안 된다면은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를 진짜 요즘 몇 천만 원씩 주고 사서 부품이 없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리고 요즘은 차가 수명이 길어져서 10년, 20년은 그냥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부품이 마모돼서 또는 경화돼서 뭐 호스라든가 이런 다 경화돼서 깨지거나 하면은 그걸 다 사서 갈아야 되는데 부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요즘 젊은 층에서도 이제 올드카를 되게 좋아해요. 젊은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매크로인가 어떤 그런 뭐라 하더라 그런 문화가 있어서 옛 것을 좀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그 차를 쉽게 말하면 리스토어를 해가지고 새롭게 꾸며서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원래부터 뭐 부모 유산이 많고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번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막 돈이 막 엄청난 돈이 있어서 막 차를 사서 수시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없이 사는 자체가 어떤 뭐 미덕은 아니지만 사람이 부자가 되는 어떤 결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거만 하다 보면 부자가 안 돼요. 조금 물건을 아끼고 물자를 아끼면서 조금씩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지, 무턱대고 막 지름신이 내렸다고 막 질러버리거나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새 차도 물론 좋고 성능이 좋고 뽀대가 나고 럭셔리하지만 헌차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징과 매력을 에, 잘 꾸며서 부각시킬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어떤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차를 운전을 해보면 기계적인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기계적인 부분은 뭐 더 이상 진보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옵션이라든가 뭐 전자기기적인 부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발전하겠지만, 뭐 기계적인 면만 본다면 뭐 20년 전에 나온 차나 지금 차나 그닥 크게 노상을 달리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국 도로 여건상 고성능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달리더라도 금세 차가 수독을 하거나 멈춰야 되는 어, 그런 환경입니다.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처럼 길이 쫙 뻗어가지고 한 번 밟으면 계속 그 속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괜찮지만,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길이 좁아요. 길도 좁고 또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별로 없고, 뭐 그러려고 차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차, 대중이 그냥 갖다 쓰기 좋은 차,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 매력을 갖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제 감성이죠. 차는 감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차에 비해서 예전 차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조명 하나, 계기판에 들어오는 글자 하나의 조명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추억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왠지 좀 어떤 좀 다른 것보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근데 그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대는 그런 게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거였지만, 요즘에 다시 그걸 보면 옛 추억이 많이 떠오르고,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오디오라든가 앰프나 뭐 이런 거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자체가 다 그러했어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괜히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근감이 많이 들고 해서 차가 쏙 마음에 듭니다. 들고 큰 차도 좋고 다 타봤는데, 차는 자기 감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감성이 이 주가 돼야지만이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고, 뭐 보여주기 한 것보다도 내가 만족하는 게 더 올드카를 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올드카는 지금 가지고 계신 차들도 다 좋은 차들이지만, 이 차들이 계속 좋은 성능을 내고 정말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차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래된 차일수록 노상이 나갈 때는 정비가 잘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지만이 올드카를 탄다는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드카는 결과적으로 어, 자기 만족이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또 옛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철학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철학가적인 이야기 뭐한데, 옛것을 아껴서 나쁠 것은 없더라. 그리고 자꾸 새 것만 사다 보면 돈이 안 돼요. 돈 절대 안 되고, 차라는 게 요즘 집 한 채 값이 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뭐 집이 몇 억씩 하지만 시골에서는요, 그 돈이면 웬만한 시골집 하나 다 사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인데 그거를 계속 돈을 들여서 자꾸 새 차만 산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경제가 필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좀 물자를 아끼고 옛것을 사랑하고 좀 더 절약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어떤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좋은 것만 너무 새 것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낡았어도 쓸모가 있고 작동이 되고 조금 신경 써서 고치면 쓸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되게 올드카는 그런 거예요. 올드카는 계속 고치면서 수리하면서 타는 거고 그래봐야 새 차 사는 돈에 뭐 물론 뭐 거의 튜닝을 한다든가 뭐 튜닝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돈이 뭐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차는 본질에 맞게만 타면 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게 뭐 낡아서 뭐 도색이 날라갔다든가 차가 녹이 슬었다든가 뭐 하체 부품이 낡아서 갈아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뭐 오일이라든가 바킹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해도 새 차 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껴서 여러분들이 올드카를 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는 탈 것이지만 당연히 타고 다니는 데는 뭐 무리가 없어야겠지만 차는 또 다른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어떤 만남인 것 같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관심을 좀 더 증폭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를 만나고 차와 연결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세계로 가시는데 즐거운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차 타는 남자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